가족이 고생할까봐 다들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간병보험을 준비하실 거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는 보험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이 가입한 실제 설계안을 토대로 간병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장모님은 보험 나이로 66세이십니다.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나이대는 다양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어서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성별, 보험사, 병력 등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상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간병보험을 준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예전부터 실손보험이나 3대 진단비로 큰 위험을 보험으로 우리가 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3대 진단비 등으로 위험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질환들은 실손이라든지 아니면 산정특례 등 여러 가지로 대비가 가능하지만 간병비만큼은 실비 혜택도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입원을 한다면 높은 간병비에 일반 가정에서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고생할까봐 다들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간병보험을 준비하실 거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간병보험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간병보험의 상품은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보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한 일수만큼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있습니다. 각 보험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간병인 지원 보험은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없겠죠. 하지만 단점은 보험 자체가 갱신형으로만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파견하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입원하기 2일 전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 당일은 간병인을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작스런 사고에는 대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보험이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의 경우는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요즘은 간병업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병인을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약관에서 정한 간병업체 기준을 충족하고 그 간병업체를 통해서 간병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가족분이 직접 간병하는 가족 간병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이 아니고 급한 상황에서는 지인이나 친척 혹은 이웃이 간병을 한다고 해도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간병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병인은 간병업체를 통해서 고용되어야 하고요. 간병업체에 대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또 이야기되는 게 간병인을 사용한 날만큼 가입한 간병비를 지급해 주는데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입한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해서 하루 간병비가 20만 원이라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가입한 15만 원만 지급하겠죠. 나머지 5만 원은 간병인을 사용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게 이 보험의 단점이다 라고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현재 간병 비용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간병비가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간병보험을 체증형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체증형 간병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증형에도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5년마다 10%씩 체증되는 회사가 있고 또 가입 후 20년 시점에서 2배 체증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15만 원을 가입했다면 2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가입 금액이 2배로 늘어나서 30만 원으로 체증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2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체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나중을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큰 걸 원한다면 중복 가입을 통해서 지금 당장 가입 금액을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하루 간병비가 20만 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간병보험을 사용 못하는 게 아니죠. 15만 원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요. 나머지 5만 원 정도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라고 제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해서 돈의 가치가 좀 내려간 것뿐이지 지금 가치 그대로 5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체증형으로 대비하면 좋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체증형으로 간병보험을 준비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자녀들이나 아직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체증형으로 유리할 수 있겠지만 60, 70대 분들이 간병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 후 20년 시점에 2배로 체증되는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중복 가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보험료의 지출을 좀 줄여서 보험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저렴하게 가입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자료를 잠깐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통계입니다. 2023년 보험계약 유지율 1년 13회차는 84.4%고요. 2년 25회차는 65.4%입니다. 5년 61회차는 41.5%입니다. 놀라운 수치죠. 이분들은 보험을 해지하려고 가입했을까요? 모두들 납입을 완료하는 걸 생각하고 가입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지를 생각하고 가입하나요? 아니겠죠. 하지만 위의 수치만 본다고 해도 5년 유지율이 50%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 일을 하다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도 많이 해드리는데 20년 납 보험을 완납한 사람은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저것 다 채워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채워서 하기보다는 기본만 잘 설정해서 가입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납입 완료 시점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보장을 어떻게 받을지, 어떤 항목이 큰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나에게 실제 필요한지 아닌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나이 66세 여성 25년 납 100세 만기 간편고지형 3655입니다. 상해급수 1급 예시고요.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기본 설계안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항목일까요?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요양병원 특약이 상당한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항목들이 전부 다 필요한지 잘 생각해 두시고요. 우선 어떤 보장을 하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시 하루당 20만 원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1일 이상 180일까지 보상하고요.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해서 365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하루 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1일 이상 180일까지 담보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다면 하루 7만 원이 보장되고요. 1일 이상 180일까지 보장되고요.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해서 365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보험료는 44,113원입니다. 66세의 나이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보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증형 플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담보는 동일한데 1일 이상 180일 담보는 20년 후 2배 체증형입니다. 체증형 담보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2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20년 뒤에 2배 체증이 된다면 하루 가입 금액 30만 원이 되겠죠. 보험 나이 66세 25년 납 100세 만기 간편고지 3655 상해급수 1급 예시입니다. 보험료는 63,504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일반형에 비하면 약 144% 정도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장모님이 가입한 설계안입니다. 보험 나이 66세, 여성 25년 납 100세 만기, 간편고지 3655, 상해급수 1급 예시입니다. 동일 보장은 아니고요. 저희 장모님은 상해 질병, 간병인 사용일당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이셨고 상해 요양병원은 그대로 두었지만 질병 요양병원은 과감하게 빼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26,000원입니다. 물론 질병 요양병원도 같이 가입하셨다면 좋았겠지만 이건 뭐 장모님의 선택이시고 이 정도 보장이라면 저는 충분히 간병보험으로서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처럼 담보를 조정하는 방법 말고도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납입 면제를 적용할 거냐, 뭐 적용받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 나이 66세 여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동일한 플랜,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해 봤는데요. 납입 면제 적용된 설계에서는 보험료가 55,000원이고 납입 면제의 사유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상해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납입 면제를 뺀 설계안입니다. 보험료는 44,000원입니다. 납입 면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빼고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약관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보험사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보험사의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보험사의 간병인 약관입니다.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차이를 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A보험사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A와 B보험사에는 병원 또는 의원이라는 부분이 C보험사에서는 병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만 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보험사로 가입을 하실 건가요? 뭐 약관마다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요. 위에 약관을 확인한 것처럼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불리한 조건은 피하는 게 좋겠죠.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담당자분이 설계해 준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이 특약들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맞게 가입한다면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